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1950년대 영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시오몽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라시오몽이라고. 일종의 여기서 한 사건을 네 가지의 시선으로 보는데 각기 서로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 초반에 잘 모르겠다고,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결국 인간은 진실을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구도의 어떤 영화적인 구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이 라시오몽의 구로사와 아키라고 있고요. 그게 이후에도 이런 류의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뭐 괴물이라든지 하나의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각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묻는 형태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마주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영화고, 그래서 50년대 영화지만 전혀 촌스럽지도 않고 정말 깔끔하고 촬영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흑백 영화지만 꼭 한번 봐야 되는 영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거짓말을 한다. 심지어 자신을 속이기까지 한다. 하나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라시오몽입니다. 여기서 산적, 도적은 사무라이와 멋진 대결을 펼쳤다고 말하고, 하지만 진실은 진흙탕 싸움이었고, 부인은 모욕당한 남편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고, 남편은 원혼이 되어서 아내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도적에게 말하고, 그 배신감에 스스로 자결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격자인 나무꾼은 버림받은 여자가 둘을 사무라이와 도적이 서로 싸움을 하도록 부추겼고, 그리고 둘은 개싸움을 벌리다가 사무라이가 죽었고, 그 와중에 여자는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누가 진실인지, 그리고 진실인지 보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조금씩 가장되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인 나약함은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진실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포자기에 쌓인 아이를 보여주면서,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선함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약간 엔딩으로 결말을 내는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전란이 난무하는 해이한 시대, 비오는 어느 날 쓰러져가는 사찰의 무슨 성 같은 게 보입니다. 입구. 이게 일본의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 같은 건데, 거의 반파되어 가지고 비를 이제 피하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드는 그런 상태이죠. 여기에 스님과 나무꾼이 둘이 있고, 여기에 지나가던 행인이 한 명 더 나타나면서 세 명이 뭐 재밌는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나무꾼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스님과 되게 안타까운 표정을 하면서 정말 모르겠다고, 인간은 뭐 이런 얘기 대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스님과 나무꾼이 하는 얘기가 이야기의 시초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재현하는 각자의 얘기들로 채워지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플래시백, 이게 아마 여기서 처음 사용된 영화라고 합니다. 사건의 이제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산적, 도적이죠.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산적이었는데, 나무 아래서 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무라이 부부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명대사를 치는 게 뭔가 산들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자신은 그녀를 급탈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부부를 급습해서
부인을 급탈하고 남편을 죽인 사건으로 여기서 이제 산적 부인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두고 4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죠. 무엇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인간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 수 없고, 인간은 어차피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들만 보게 된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심오한 정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자, 도적. 나중에 이제 그 사무라이가 죽고 나서 무슨 관아 같은 곳인데, 여기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한 명씩 증언을 하러 나오죠. 예. 근데 그 인물들이 증언하는 장소는 바닥에 앉아 있거나 뭐 이러는데, 뒤쪽에 담벼락이, 낮은 담벼락이 하나 있고, 그 관아에 뭐죠? 심판을 하는 사람은 아예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죠. 이게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한다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적의 산적의 증언입니다. 난 나무굴에서 자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무라이 부부의 말탄 여인을 보고 급습을 합니다. 남편을 묶고 두고, 남편을 뭐 이상한 걸로 고려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찾은 곳이 있다면서 뭐 보물을 찾는 곳이 유인하면서 남편을 묶고 두고 여인을 겁탈하죠. 근데 여인은 겁탈을 당한 후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칼로 대결을 하죠. 그래서 한 20번의 대결을 해서 산적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멋진 칼싸움이었고 멋진 대결이었다. 그 사무라이는 4칼로 20번이나 막아냈다면서 상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사로서 멋진 대결을 펼쳤고, 그래서 상대를 제압했고, 남편을 죽인 건 사실이지만 그녀는 그 사이에, 여인은 도망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산적의 약간 허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자, 부인이 나와서 증언합니다. 부인은 도적에게 겁탈을 당한 후에 이게 내용이 이제 조금씩 달라가지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겁탈을 당한 후에 남편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에게. 그랬더니 그래야만 자신이 남편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적의 입장에서는 겁탈을 당했다고 남편을 버리는 저 여인 비겁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인을 저주 섞인 표정으로 계속 바라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도, 짧은 칼로 남편을 죽였다고, 자신이 죽였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죠. 여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너무너무 싫어서 남편을 자신의 단도로 죽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편의 증언입니다. 남편 죽었으니까 증언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무녀가 등장합니다. 무당? 그러니까 원혼을 부르는 무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남편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산적에 겁탈당한 여인은 남편을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적은 아내를 이렇게 심하게 여겨서 죽일지 말지 살릴지 고민하는 사이에 아내는 도망치고, 자신을 죽이라는 아내의 배신감에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복잡하지 않죠?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꾼의 증언입니다.
나무꾼은 사실은 가장 목격자죠, 목격자. 근데 이제 도적이 여자를 겁탈했고, 여인은 둘 중 싸워서 이기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싸움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는 이 여자 때문에 목숨을 걸기는 싫다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도적도 포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둘이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처음에 선적이 얘기했던 그것의 멋진 대결이 아니라 막 도망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난립니다. 거의 진짜 개싸움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살기 위해서 막 처절한 싸움이 펼쳐지고 결국 사무라이는 죽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여자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 나무꾼에게도 한 가지 숨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단도, 여자가 지니고 있던 그 단도를 이 남자가 가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무도 완벽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어찌 보면 행인이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 평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아예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나생문이라는 문 뒤에 버려진 아이가 있고, 근데 이 행인은 그 포자기도 뺏어서 가버리고, 이 나무꾼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스님이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단도를 훔쳤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나무꾼은 자신이 5명, 6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한 명을 더 보탠다고 해서 다를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약간 선한 의지로 끝맺음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끝입니다. 이게 사실 흑백 영화의 50년대 영화인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영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심파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딱딱 주요한 사건과 필요한 대사와 이런 게 너무 정갈하게 잘 되어 있다. 약간 믿기 힘들 정도로 촌스럽지 않고, 군더더기 없고, 대사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걸러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인물과 인물 사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물이 걸쳐져 있고, 그런데도 그거를 통과해서 이렇게 앵글을 찍는다든지, 여인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약간 보여준다든지, 당시에는 굉장히 저런 앵글과 대단하다. 그 당시 그 영화로 봐서는 정말 대단한 카메라 앵글이랑 워킹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미도 탁월하다. 그런 점이 있고, 인간의 시선, 이걸 보면 이제 이게 큰 주제가 되겠죠.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기 다른 사안을 바라본다. 그냥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멋지게 싸웠고, 나는 군대에 못 이겨 자결했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여인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싫어서 살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두 객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 보이고, 인간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으려 한다.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던 스님은 전란과 지진과 태풍, 화재, 기근, 역병 등으로 세상은 온통 재앙뿐이라고 말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적은 바람만 안 불었어도 산들바람 안 불었어도 그 남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산들바람이 불었고 마치 그 이방인의 햇빛 때문에 총을 쏜 장면처럼 살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는 산적도 여자도 모두 다 거짓이라 말하고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게 인간이라고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위는 정직한 인간이 어디 있냐면서 자기 죄를 잊고 거짓말을 한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 편하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를 오히려 행인이 되게 말을 많이 해줍니다. 이 영화의 구로다 아키라 감독은 정말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심오한 얘기를 저렇게 잘 풀었을까? 저렇게 깔끔하게 만들까? 검객들의 싸움이었던 남자들의 그 허세가 개싸움이 되는 그런 모습도 정말 리얼하게 잘 구현을 했고,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그녀를 겁탈했다는 얘기는 산적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심판관이 있는 관아 같은 공간에서 그 관아의 앞모습은 전혀, 집행관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담벼락 앞에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의 어떤 연출도 굉장히 멋진 연출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플래시백이라는 거를 가장 최초로 사용한 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은 어차피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사실을 전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1951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여기 산적인 타조마루가 고려의 칼이라면서 나오는 이 칼이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직선으로 된 손잡이가 된 그런 칼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단도라는 게 나오고, 사무라이의 장검이 나오죠. 이렇게 칼이 세 종류가 나온다는 거. 포스트에 타조마루의 몸에 하얀 빛이 내등분돼서 나오는 것은 4명의 사람이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사에서 어떤 현상을 왜곡해서 하는 트릭 기법을 라쇼몽 기법이라고 아예 그 명칭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봉 70년이 지나서 지적재산권이 만료되면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빗속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나생문이라는 그 남대문 같은, 우리나라의 남대문 같은 그 건물은 우리가 하는 그 화투 있잖아요. 화투라는 게 꽃의 싸움이죠. 화투의 12월달 비를 보면 무슨 그림인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그 나생문이라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도깨비가 있고 그 일본에 약간 전설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투 12월의 비가 이 나생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라쇼몽이 이 영화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평을 어차피 대해서 간단히 볼까요? 어차피 워낙 뭐 대단한 영화라서 극찬 드릴 것 같은데, 저도 거의 만점을 줬네요.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진실들은 그저 누군가의 관점일 뿐일지도 모른다. 라쇼몽 효과, 하나의 사실을 놓고 각자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63년이 지난 지금 봐도 참신한 소재와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 전개다. 인간의 허영이 뱉는 이기적 거짓이 판치는 세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인가가 아닌 어떤 가치와 진실을 지키고 말할 것인가. 또한 그런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놓지 않는 것. 인간과 기억과 언어는 얼마나 유한합니까? 이게 마지막에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고, 이게 책이 원작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고, 그나마 어떤 선이라는 걸 주려고 했던 감독의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거를 접근하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다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말하지만, 그래도 진실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감독의 미련이 그 아이를 등장시켰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다시 또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영화죠. 1950년작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었습니다. 안녕.